오늘은 문화와 편견을 넘어선 감동적인 로맨스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전통적인 희로애락 서사에 현대적인 감정 치유 요소를 더한 이 이야기는 우연한 만남부터 깊은 사랑, 갈등과 반전, 그리고 영원한 기쁨까지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편안히 앉아서 함께 따라와 보세요. 부산의 해운대 해변은 여름철의 절정이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관광객들의 함성과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다. 캐리는 서울에서 내려온 그래픽 디자이너로 회사 프로젝트의 마감 압박에 지쳐 이곳으로 도피했다. 그녀의 삶은 최근에 무너진 듯했다. 오랜 연인과의 이별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바다가 모든 걸 씻어줄까? 캐리는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으며 중얼거렸다. 파도에 발을 담그자 차가운 물결이 그녀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듯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하늘을 가득 메운 먹구름이 폭풍을 예고하듯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캐리는 우산 없이 서둘러 근처 파라솔 아래로 달려갔다. 비가 세차게 내리치며 해변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피신하고 파라솔이 바람에 날아가기 시작했다. 그곳 파라솔 아래에는 이미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키가 190cm에 달하는 근육질의 체격에 깊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지닌 아프리카계 미국인 마이클이었다. 부산에서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며 한국 생활을 만끽하던 그는 오늘도 해변에서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비가 이렇게 세게 올 줄이야. 마이클이 중얼거리며 책을 접었다. 캐린이 헐레벌떡 다가오자 그는 재빨리 자리를 비켜주며 컴 아닌. 이츠포링. 아우트 데어. 노 엄브렐러. 캐리는 숨을 헐떡이며 아, 감사해요. 영어는 잘 못하는데. 비가 갑자기 젖었어요. 그녀의 옷이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다. 당황스러움 속에 그녀는 파라솔 기둥을 잡고 서 있었다. 마이클은 웃으며 괜찮아요. 저 한국어 공부 중이에요. 이름이 마이클이에요. 당신은요? 여기서 혼자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이 스쳤다. 캐린이에요. 서울에서 출장 왔어요. 비 때문에. 엉망이네요. 캐린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치자 파라솔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파라솔이 기울어지며 물이 쏟아졌다. 아, 캐린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하려 했지만 마이클이 재빨리 그녀를 끌어당겨 안아주었다. 조심해요. 괜찮아요? 캐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의 팔이 그녀를 감싸는 순간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감사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이클은 그녀를 놓아주며 미안한 듯 미안해요. 급했어요. 비가 그치면 괜찮아질 거예요. 둘은 비가 약해질 때까지 대화를 이어갔다. 마이클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국 미시간에서 왔어요. 교사로 일하다가 한국 문화에 매료돼서 왔죠. 부산 바다가 제 고향. 호수만큼 아름다워요. 당신은 왜 부산에? 캐리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일 때문에 왔지만 사실 도망쳤어요. 최근에 헤어진 연인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바다가 치유해 줄까 싶었어요. 그녀의 눈에 살짝 눈물이 고였다. 마이클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저도 비슷해요. 미국에서 차별 때문에 힘들었어요. 여기 와서야 자유로워졌죠? 우리 비슷한 상처가 있네요. 그의 말에 해리는 공감의 눈빛을 보냈다. 비가 그치자 하늘이 맑아지며 무지개가 떠올랐다. 와, 아름다워요. 캐린이 감탄했다. 마이클이 제안했다. 비 그친 기념으로 산책할까요? 제가 근처 카페 알아요. 거기서 이야기 더 해요. 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런데 당신 팔에 안겼을 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상하죠? 마이클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나도 그랬어요. 운명인가 봐요.
둘은 해변을 따라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마이클이 갑자기 멈춰서서 바다를 가리켰다. 저기 돌고래예요. 봐요. 캐린이 흥분하며 소리쳤다. 진짜예요. 와, 처음 봐요. 그 순간 파도가 세게 밀려오며 혜린의 발을 적셨다. 그녀가 비틀거리자 마이클이 다시 손을 잡아주었다. 조심. 손을 잡은 채로 그들은 웃었다. 시장에 도착해 김밥을 사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 김밥 제 특기예요. 미국에서 연습했어요. 마이클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캐리는 한 입 베어 물고 감탄했다. 맛있어요. 당신처럼 재미있는 사람 처음이에요. 대화는 깊어졌다. 마이클이 고백했다. 사실 오늘 해변에 온 건 외로워서예요. 당신 만나서 다행이에요. 캐린도 속내를 털어놓았다. 저도요. 이별 후 처음으로 웃었어요. 해가 지자 마이클이 번호를 교환하자고 했다. 다음에 서울에서 만나요. 약속해요. 약속, 캐린이 밝게 답했다. 그러나 헤어질 때 마이클의 눈빛에 스친 그림자가 혜린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가 숨기는 게 있나? 그녀는 생각했다. 며칠 후 메시지가 왔다. 캐린 씨, 그날 무지개 기억나요? 다음 만남 기대돼요. 캐린의 마음에 설렘이 피어났다. 하지만 그 뒤로 마이크의 메시지가 갑자기 끊겼다. 왜 안 올까? 캐린이 초조해하던 중 갑작스러운 전화가. 혜린? 나 마이클이야. 미안.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어. 캐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서둘러 부산으로 달려갔다. 캐린은 병원 복도를 달리며 심장이 터질 듯했다. 마이클, 무슨 일이야? 그녀가 병실 문을 열자 마이클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다리에 깁스가 채워져 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지만 미소는 여전했다. 혜린 왔어? 미안해. 택시가 미끄러져서. 가벼운 부상일 뿐이야. 마이클이 약하게 손을 흔들었다. 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갔다. 바보같이 메시지 왜 안 보냈어? 걱정했어, 정말로. 그녀가 그의 손을 잡자 마이클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너 생각만 했어. 그 비 오던 날처럼 네가 날 구해준 기분이야. 병실 창밖으로 부산의 밤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며 분위기를 더 로맨틱하게 만들었다. 의사가 들어와 퇴원 가능해요. 조심하세요라고 말하자 캐리는 안도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서울로 가기 전에. 퇴원 후 캐리는 마이클을 그의 아파트로 데려다 주었다. 부산의 좁은 골목길, 바다 냄새가 스며든 공기 속에서 둘은 천천히 걸었다. 마이클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다. 고마워, 캐린. 너 없었으면 외로웠을 텐데. 캐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날 해변에서 만난 게 운명 같아. 아파트에 도착한 마이클이 문을 열자 안은 깔끔하지만 쓸쓸해 보였다. 책장에는 한국어 교재와 미국 소설이 섞여 있었고 벽에는 고향 사진이 걸려 있었다. 커피 마실래? 내가 타줄게. 부엌으로 가려 했지만 캐린이 말렸다. 앉아 있어. 내가 할게. 그녀가 커피를 타며 물었다. 사고 전에 뭐 했어? 갑자기 전화 오니까 깜짝 놀랐어. 마이클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학원 끝나고 집 가는 길이었어. 그런데 사실 요즘 스트레스 받았어. 미국 가족이 건강 문제로 걱정돼서. 그의 목소리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캐리는 커피를 들고 다가와 앉았다. 말해봐. 들어줄게. 마이클은 망설이다가 털어놓기 시작했다. 엄마가 암 진단 받았어. 멀리 있어서 도울 수 없고 미국에서 겪은 차별 때문에 한국 왔는데 여기도 외로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캐린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나도 비슷해. 전 연인 때문에 상처받았어. 배신당한 기분이었지. 서울 생활이 바빠서 잊으려 했는데 너 만나서야 치유되는 느낌이야. 둘의 눈이 마주쳤다. 마이클이 손을 뻗어 혜린의 뺨을 쓰다듬었다. 우리 서로 치유하자. 내 미소가 내 약이야. 그날 밤
캐리는 마이클의 아파트에서 머물렀다. 소파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새벽이 되었다. 부산 야경 보러 갈까? 달이 괜찮으면. 캐린이 제안했다. 마이클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내 덕분에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둘은 택시를 타고 광안리 해변으로 갔다. 달이 불빛이 반짝이는 밤바다 앞에서 산책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서로의 손을 잡으니 따뜻했다. 여기서 김밥 먹자. 내가 준비했어. 마이클이 가방에서 서툴게 만든 김밥을 꺼냈다. 미국에서 유튜브 보고 배웠어. 맛없으면 말해. 캐리는 한 입 베어 물고 웃었다. 와, 진짜 맛있어. 바다 냄새랑 어울려. 김밥을 먹으며 둘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다. 마이클은 미국에서 피부색 때문에 따돌림 당했어. 하지만 음악으로 이겨냈지. 기타 칠까? 라고 말하며 핸드폰으로 노래를 틀었다. 부드러운 R&B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캐리는 감동받아 말했다. 너의 목소리. 아름다워. 나도 디자인으로 상처 치유해. 내가 영감이 돼. 대화가 깊어지자 마이클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캐린, 나 좋아해. 그 비 오던 날부터 내 생각만 했어. 캐린의 뺨이 붉어졌다. 나도. 심장이 빨리 뛰어. 그런데 무서워. 또 상처받을까 봐. 마이클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다치라면 극복할 수 있어. 갑자기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다. 소원 빌어. 캐린이 소리쳤다. 둘은 눈을 감고 빌었다. 마이클이 속삭였다. 내 소원은 너야. 캐리는 키스하고 싶었지만 망설였다. 그 순간 마이클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X라고 뜬 이름. 캐린의 눈이 커졌다. 누구야? 마이클은 당황하며 받았다. 헬로? 왜? 지금? 전화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마이클, 사고 소식 들었어. 걱정돼서. 캐리는 오해가 스쳤다. 아직 연락해. 그녀가 물러서며 물었다. 마이클은 황급히 설명했다. 아니, 끝난 지 오래야. 그냥 친구로. 미안해. 하지만 캐린의 마음에 균열이 갔다. 믿고 싶지만 내 과거 때문에 불안해. 그녀가 눈물을 글썽였다. 마이클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안아주었다. 그녀 번호 지울게. 너만 봐. 그는 즉시 삭제했다. 이 작은 반전은 오히려 둘을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캐리는 고마워. 내 진심 느껴져라고 말하며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새벽 바다가 그들의 감정을 증언하듯 조용히 출렁였다. 다음 날 캐리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지만 마이클과 매일 영상통화를 약속했다. 부산 다시 올게. 너 회복할 때까지. 캐린이 말했다. 통화에서 마이클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 내게 바쳐. 캐리는 화면 너머로 미소 지었다. 너 덕분에 상처가 아물어. 감정이 깊어질수록 둘은 서로의 트라우마를 공유하며 치유했다. 마이클의 가족 이야기, 캐린의 이별 아픈 모든 게 대화로 풀렸다. 어느 날 마이클이 서울로 올라왔다. 달이 나았어. 데이트하자. 그는 혜린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혜린이 도착하자 그는 꽃다발을 내밀었다. 내 디자인처럼 아름다워. 카페에서 둘은 미래를 꿈꿨다. 문화 차이? 같이 배우자. 마이클이 말했다. 혜린은 내가 있어서 강해졌어 라 답했다. 하지만 데이트 중 또 다른 긴장감이 생겼다. 길거리에서 한 한국 남자가 마이클을 보며 속삭였다. 외국인, 피부색. 캐리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무슨 소리예요?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마이클은 그녀를 말리며 괜찮아. 익숙해. 하지만 이 사건은 마이클의 과거 상처를 건드렸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털어놓았다. 미국에서 이런 일 많았어.
내가 지켜줘서 고마워. 캐리는 안아주며 말했다. 이제 내가 지킬게. 우리 사랑은 강해. 이 순간 감정이 절정에 달했다. 집 앞에서 첫 키스를 나눴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 바다 바람처럼 상쾌했다. 사랑해, 혜린. 마이클이 속삭였다. 나도. 혜린의 대답에 둘의 눈물이 흘렀다. 이 깊어지는 감정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치유의 과정, 문화와 과거를 넘어선 연결이었다. 앞으로의 갈등을 예감하며 둘은 더 단단해졌다. 혜린과 마이클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다. 서울로 돌아온 혜린은 매일 마이클과 영상통화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 오늘 회사에서 디자인 컨셉이 막혔어. 내 목소리 들으니 풀려. 혜린이 화면 너머로 미소 지었다. 마이클은 부산 아파트에서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 내게 바쳐. 서울 와서 직접 불러줄게. 그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주말이 되자 마이클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혜린은 역에서 그를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꽃을 샀다. 왔어. 달이 완전히 나았어. 그녀가 안아주며 물었다. 마이클은 웃으며 키스했다. 내 덕분에. 오늘은 내가 안내해. 둘은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데이트를 즐겼다. 명동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고 서울타워에 올라 야경을 감상했다. 타워 꼭대기에서 마이클이 말했다. 서울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 내가 있어서 더 빛나. 캐리는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나도. 너 만나고 나서 매일이 행복해. 하지만 이 행복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캐린의 핸드폰에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캐리나, 주말에 집에 와. 가족 모임 있어. 캐리는 마이클에게 미안, 다음에라고 말하며 집으로 향했다. 마이클은 이해한다며 가족 중요하니까. 사랑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집에 도착한 혜리는 가족 모임에서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니는 요리를 내놓으며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밝아? 연애하나 봐. 혜리는 망설이다가 솔직히 털어놓았다.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부산에서 영어 선생님이에요. 아버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한국 사람이야. 혜리는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아니요, 미국 사람이에요. 마이클이라고 해요. 정말 착하고.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사진을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야? 외국인. 목소리에 불편함이 묻어났다. 혜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왜 그래요? 피부색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데.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너 아직 세상 모르나 봐. 문화가 다르잖아. 결혼하면 애들 교육은 이웃들 뭐라고 할까? 우리 집안 체면도 있지. 아버지도 한마디 보탰다. 혜린아, 좋은 사람 많아. 왜 굳이 외국인을? 혜린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편견 때문에 사랑 포기하라는 거예요. 마이클은 나한테 최고예요. 목소리가 커지자 식탁 분위기가 싸해졌다. 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다. 내가 뭘 알아? 엄마가 살아보니 알아. 후회할 거야. 당장 그만둬. 혜린은 눈물을 참으며 집을 나왔다. 택시를 타고 마이클의 호텔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울면서 안겼다. 마이클, 가족이. 내 사진 보고 반대해. 피부색 때문에.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럴 줄 알았어. 미국에서도 이런 일 많았어. 그는 혜린을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천천히 설득하자. 나 노력할게. 한국 문화 더 배울게. 하지만 혜린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왜 내가 설득해야 해? 가족이 잘못된 거잖아. 너한테 미안해. 마이클은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화나지만 내 가족이니까 이해하려 해. 싸우지 마.
다음 날 캐리는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됐다. 동료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캐리는 속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고민했다. 마이클과 통화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가족이 또 메시지 보냈어. 외국인 말고 한국 남자 만나래. 화나 마이클은 달래려 했다. 캐린, 진정해. 나 서울에 더 오래 있을게. 같이 해결하자. 하지만 해리는 너는 왜 그렇게 참아? 나처럼 화내. 라고 소리쳤다. 마이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도 화나. 하지만 분노로 해결 안 돼. 상처받은 내가 더 아파. 갈등은 점점 커졌다. 캐린의 어머니가 마이클의 연락처를 알아내 직접 전화했다. 캐린 엄마예요. 우리 딸 그만 만나세요. 문화 차이 때문에 안 돼요. 마이클은 침착하게 답했다. 안녕하세요. 이해해요. 하지만 캐린 사랑해요. 노력할게요. 어머니는 노력, 피부색 바꿀 수 있어요? 현실 봐요. 라고 쏘아붙였다. 전화를 끊은 마이클은 캐린에게 말했다. 네, 엄마 전화 왔어. 화나셨어. 캐린은 폭발했다. 뭐, 어떻게 내 번호 알아? 엄마가 왜 그래?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와 대판 싸웠다. 엄마, 왜 마이크한테 전화해? 내 사생활 침해잖아. 어머니는 내가 안 되니까 엄마가 나서야지. 라고 맞받아쳤다. 이 사건으로 혜린과 마이클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다. 데이트 중 혜린이 너는 왜 가족 이해해? 나처럼 싸우지. 라고 따지자 마이클이 처음으로 화를 냈다. 나도 사람인데 미국에서 차별당한 나한테 왜 그래? 내 가족 편견 이해하려 애쓰는데 혜린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 나도 모르겠어. 화가 나서. 마이클은 한숨을 쉬며 안아주었다. 우리 이게 시작이야. 넘겨야 해. 하지만 마이클의 과거가 드러났다. 캐린이 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자 미국 전 여친과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마이클, 한국 생활 어때? 아직 나 생각해. 캐린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야? 아직 연락해. 마이클은 당황하며 설명했다. 오래전 거야. 삭제 안 한 거지. 믿어. 하지만 캐린의 분노가 폭발했다. 믿으라고. 가족 때문에 이미 스트레스인데. 이 오해까지. 너도 나 속인 거 아냐? 그녀는 소리치며 호텔을 나갔다. 마이클은 쫓아가려 했지만 다리가 아직 불편해 포기했다. 혼자 남은 그는 눈물을 흘렸다. 왜 이렇게 돼? 캐리는 집으로 가며 후회했다. 오해일까? 하지만 화가 나. 다음 날 마이클이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과거 정리할게. 사랑해. 캐리는 답하지 않았다.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가족의 편견, 문화 차이, 과거의 그림자가 그들의 사랑을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혜리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다. 분노가 나를 망치네. 치유하려면 대화해야 해. 마이클도 마찬가지였다. 화낼 자격 있지만 사랑 위해 참아야. 하지만 긴장감은 고조됐다. 어머니가 다시 전화해. 그 사람 그만 만나. 아니면 집 나가라고 협박했다. 캐리는 절망했다. 엄마, 왜 그래요? 나 행복한데. 어머니의 대답은 차가웠다. 행복, 그건 착각이야. 마이클은 캐린을 만나러 회사로 왔다. 우리 이야기하자. 로비에서 둘은 대화를 나눴다. 내 가족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 포기 안 해. 마이클이 말했다. 캐리는 나도. 그런데 화가 나서 미안해. 눈물을 흘리며 안겼다. 이 순간 동료가 지나가며 속삭였다. 외국인, 캐린 남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도 편견의 시선이 느껴졌다.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캐린의 아버지가 마이클을 직접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만난 아버지는 직설적이었다. 자네 좋은 사람 같지만
우리 문화 맞출 수 있나? 캐린이 고생할 텐데. 마이클은 노력할게요. 사랑하니까. 라고 답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랑만으로 안 돼. 현실 봐라고 잘랐다. 이 만남 후 캐리는 더 화가 났다. 아빠 왜 그래? 마이클 상처받았어. 이 모든 게 쌓여 캐린과 마이클은 첫 큰 싸움을 했다. 너는 왜 내 가족 비난 안 해? 나처럼 화내. 캐린이 소리쳤다. 마이클이 맞받았다. 비난하면 뭐가 달라져? 내가 아플 텐데. 방문을 쾅 닫고 나간 혜린. 혼자 남은 마이클은 이게 끝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 갈등은 치유의 시작이기도 했다. 캐리는 혼자 산책하며 생각했다. 분노를 다스려야 해. 마이클 덕분에 강해졌는데. 마이클도 메시지를 보냈다. 화 풀릴 때까지 기다릴게. 사랑해. 이 작은 제스처가 희망을 주었다. 갈등의 불길이 타오르지만 그 속에 치유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캐리는 호텔 문을 쾅 닫고 나와 비가 내리는 서울 거리를 걸었다. 비가 그녀의 눈물을 가려주었지만 가슴 속 슬픔은 점점 커져만 갔다. 왜 이렇게 돼? 마이클, 너도 나처럼 아플까? 그녀는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네. 그 외국인 때문에 또 싸웠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캐리는 지쳐서 소리쳤다. 엄마, 그만해요. 나 힘들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힘들면 그만둬. 내가 왜 고생해? 좋은 한국 남자 많아. 캐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마이클과의 추억이 떠올랐다. 부산 해변에서의 웃음, 서울 야경에서의 키스. 모두 끝인가? 다음 날 아침 캐리는 회사에 가지 못했다. 병가를 내고 침대에 누워 마이클의 메시지를 봤다. 캐린, 미안해. 이야기하자. 하지만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슬픔이 분노를 넘어 절망으로 변했다. 가족 때문에, 과거 때문에. 우리 사랑은 왜 이렇게 약해? 캐리는 친구에게 전화했다. 언니, 나 어떡해? 마이클과 싸웠어. 가족이 반대하고 오해가 쌓여. 친구는 위로했다. 천천히 풀어봐. 사랑이면 극복할 수 있어. 하지만 캐린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녀는 마이클의 사진을 지우려다 멈췄다. 아니, 못해. 한편 마이클은 부산으로 돌아간 후 학원에서 수업을 하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다. 학생들이 선생님, 왜 그래요? 라고 물었다. 그는 애써 웃으며 괜찮아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미국 가족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엄마, 나 한국 여자친구와 문제 있어. 가족이 반대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마이클,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상처받지 마. 미국으로 돌아올래? 마이클은 눈물을 흘렸다. 모르겠어. 캐린 없인 못 살 것 같아. 그는 고향에서의 인종차별 트라우마를 떠올렸다. 여기서도 똑같아. 피부색 때문에. 며칠이 지나도 캐린의 답이 없었다. 마이클은 서울로 다시 올라왔다. 캐린의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캐린, 제발 와. 메시지를 보냈다. 캐린은 고민 끝에 갔다. 카페에서 마주친 둘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마이클, 왜 왔어? 캐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이클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다. 너 없이 못 살아. 미안해, 과거 메시지 때문에. 캐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야. 가족이. 나 압박해. 매일 싸워. 너 때문에 집 나가라고 해. 마이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 싫어. 헤어질까? 그 말에 혜린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헤어져. 그게 내 진심이야. 그녀가 소리쳤다. 카페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둘은 개의치 않았다.
마이클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 싫어. 하지만 내 행복이 우선이야. 나 같은 외국인 때문에. 캐리는 울면서 말했다. 너 없인 행복 못해. 그런데 왜 이렇게 아파? 둘은 카페를 나와 한강으로 갔다. 비가 그친 강변에서 앉아 대화를 이어갔다. 마이클이 깊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미국에서 차별당할 때 자살 생각했어. 한국 와서야 살았어. 너 만나서 행복했는데. 이제 다시 외로워. 캐리는 충격받았다. 마이클, 왜 말 안 했어? 나도. 전 연인 배신으로 우울증 있었어. 약 먹었어. 그녀의 고백에 마이클이 안아주었다. 우리 비슷하네. 하지만 슬픔은 깊어졌다. 캐린의 핸드폰에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집에 와. 마이클 만나지 마. 회사에도 소문났어. 캐리는 절망했다. 아빠, 왜? 나 행복한데. 아버지는 행복. 그건 환상이야. 현실 봐라고 잘랐다. 전화를 끄는 해리는 마이크에게 말했다. 동료들이 쑥덕거려. 외국인 남친이라고. 마이클은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삶이 망가져. 캐리는 아니, 내 잘못 아니야. 세상이 잘못됐어 라고 답했지만 눈물만 흘렸다. 둘은 강변을 걸으며 침묵했다. 갑자기 마이클이 멈췄다. 캐린, 나 미국으로 돌아갈까? 너 부담 안 주려고. 그 말에 혜린의 슬픔이 폭발했다. 가지 마. 너 가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녀가 무릎을 꿇고 울었다. 마이클도 함께 울며 안아주었다. 미안, 농담이야. 포기 안 해. 하지만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캐린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캐린은 서둘러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캐린아, 미안해. 내 행복 때문에 나 아프네. 캐린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왜? 나 때문에. 어머니는 아니, 내 편견 때문에. 마이클 만나보자. 내가 그렇게 사랑하니. 이 예상치 못한 변화에 혜리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하지만 이미 늦었어. 어머니의 고백은 슬픔 속에 작은 희망을 주었지만 캐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마이클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그는 부산에서 달려왔다. 병실에서 어머니를 만난 마이클은 꽃을 들고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캐린 사랑해요. 이해 부탁해요. 어머니는 약하지만 미소 지었다. 자네, 착해 보이네. 천천히 알아가자. 하지만 혜리는 이 상황이 더 슬펐다. 엄마 아픈 게 나 때문이야. 마이클, 미안해. 마이클은 아니, 우리 함께 이겨. 치유하자. 슬픔의 나날 속에서 둘은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와의 대화에서 혜리는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찢어져요. 라고 털어놓았다. 마이클은 과거 트라우마가 되살아나요. 라고 말했다. 상담사가 슬픔을 공유하는 게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집으로 돌아온 혜리는 일기를 썼다. 슬픔이 깊지만 마이클 덕분에 견뎌. 사랑이 날 구해. 그러나 또 다른 슬픔이 왔다. 마이클의 미국 어머니 상태가 악화됐다. 마이클, 와. 마지막일 수 있어. 전화가 왔다. 마이클은 눈물을 흘리며 혜린에게 말했다. 가봐야 해. 미안. 캐리는 공항에서 그를 배웅했다. 돌아와. 기다릴게. 비행기 이륙을 보며 그녀는 무너졌다. 혼자서 어떻게? 이 깊은 슬픔은 둘의 사랑을 시험했다. 가족의 변화, 과거의 그림자, 멀어지는 거리 모든 게 아팠다. 하지만 치유의 실마리가 보였다. 캐리는 슬픔 속에서 강해져야 해라고 다짐했다. 마이클도 비행기에서 메시지 보냈다. 사랑해. 곧 돌아갈게. 슬픔의 바닥에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미국으로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캐리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매일 창밖을 보며 기다렸다. 언제 돌아올까? 엄마 상태는 어때? 그녀는 마이클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마이클의 어머니가 위중하다는 소식에 캐린의 슬픔은 더 깊어졌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의 시선이 여전했지만 그녀는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며 버텼다. 마이클, 너 없인 모든 게 무의미해. 밤마다 일기를 쓰며 눈물을 흘렸다. 친구가 위로 전화를 걸어왔다. 캐리나, 강해져. 마이클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캐린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사랑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갑자기 마이클의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캐린, 지금 서울 병원으로 와. 나 사고 났어. 캐린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뭐, 미국에서 어떻게? 그녀는 택시를 갈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쳤다. 제발 무사해야 해. 너 없인 못 살아. 병원 도착하자 응급실 복도가 혼란스러웠다. 간호사가 안내해준 병실 문을 열자 마이클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팔에 깁스가 채워져 있고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지만 눈빛은 밝았다. 캐린 왔어. 미안, 미국에서 돌아오다 공항에서 미끄러져. 캐린은 눈물을 쏟으며 다가갔다. 바보, 왜 조심 안 해? 엄마 상태는 어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녀가 그의 손을 잡자 마이클이 약하게 웃었다. 엄마는 회복 중이야. 나 빨리 돌아오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왔어. 너 보고 싶었어.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 분위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캐리는 마이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너 없인 지옥이었어. 사랑해, 마이클. 영원히. 마이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내가 내 전부야. 이 사고 덕분에 더 확신했어. 그런데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키가 크고 마이클과 닮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으로 눈물이 글썽였다. 마이클 오빠, 괜찮아. 그녀가 달려와 마이클을 안았다. 캐린의 눈이 커졌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가 혜린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혜린 씨. 오빠가 당신 이야기 엄청 했어요. 저는 사라예요. 마이클 동생. 하지만 혜린의 마음에 오해가 스쳤다. 동생, 마이클, 이 여자 정말 동생이야. 미국에서 같이 왔어. 그녀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다. 과거 메시지 오해가 떠올라 가슴이 아팠다. 마이클은 황급히 설명했다. 캐린, 오해 마. 사라가 엄마 간호하다가 나 따라온 거야. 가족이야. 사라는 웃으며 핸드폰을 보여줬다. 여기 사진 봐요.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오빠가 혜린 씨 사랑한다고 매일 말했어요. 캐리는 사진을 보며 안도했다. 미안. 오해했어. 너무 불안해서. 그녀가 울며 말했다. 이 순간 예상치 못한 반전이 터졌다. 사라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캐린 씨, 이건 오빠가 미국에서 쓴 거예요. 읽어보세요. 편지에는 마이클의 진심이 적혀 있었다. 캐린, 너는 내 빛이야. 문화, 가족, 모든 걸 넘어 사랑해. 영원히 함께하자. 결혼하자. 캐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마이클, 이게 진짜야? 마이클은 깁스 낀 팔로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진심이야. 사고 나서 깨달았어. 너 없인 의미 없어. 사랑해, 혜린. 내 인생의 전부야. 내 눈빛, 미소, 상처까지 모든 게 사랑스러워. 가족 반대, 같이 이겨. 문화 차이, 배우자. 너만 있으면 돼. 그의 목소리가 강렬했다. 캐리는 그의 가슴에 기대며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너의 따뜻함, 강인함, 음악까지. 이 반전 덕분에 더 확신해. 결혼하자.
둘은 병실에서 깊은 키스를 나눴다. 사라가 박수를 치며 축하해요. 가족이 돼요라고 말했다. 이 반전은 슬픔을 뒤집었다. 사라의 등장으로 오해가 풀리고 마이클의 강렬한 사랑 고백이 혜린의 마음을 치유했다. 너 덕분에 강해졌어. 영원히 함께. 혜린이 말했다. 마이클은 나도. 이 사랑은 불멸이야 라고 답했다. 병원 퇴원 후 셋은 카페로 갔다. 사라는 한국 문화 배우고 싶어요. 혜린 언니 도와줄게 라고 말했다. 혜린은 웃으며 고마워. 마이클 가족이 돼서 기뻐. 마이클이 혜린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사랑해. 내 영혼의 반쪽.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 혜린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고 마이클을 만나기로 약속했다. 엄마, 마이클 동생도 왔어. 같이 만나자. 혜린이 전화로 말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그래, 와봐. 생각해 볼게. 이 만남이 또 다른 반전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랑의 힘으로 가득했다. 혜린과 마이클은 공원으로 산책 나갔다. 비가 그친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기억나. 부산에서 본 무지개. 마이클이 말했다. 혜린은 키스하며 이제 우리 무지개야. 영원히 빛나라고 답했다. 사라가 사진을 찍으며 이 사진 엄마한테 보낼게. 혜린 언니 예뻐 라고 소리쳤다. 이 반전은 가족의 연결을 만들었다. 마이클은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 내게 영원한 사랑의 서약이야. 혜린의 눈에 행복의 눈물이 고였다. 너의 목소리가 내 심장을 울려. 사랑해, 강하게, 깊게. 둘의 사랑 표현은 병실에서의 고백처럼 강렬했다. 이 반전으로 관계가 더 단단해졌다. 슬픔의 끝에서 희망이 피어났다. 강렬한 사랑 고백으로 혜린의 마음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병원 퇴원 후 셋은 혜린의 아파트로 갔다. 사라가 언니 한국 음식 가르쳐 줄래요? 오빠가 김치찌개 좋아하던데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자 혜린은 웃었다. 좋아, 같이 만들자. 부엌에서 셋은 웃으며 요리를 했다. 마이클이 혜린의 허리를 안으며 속삭였다. 너 덕분에 가족이 완성됐어. 사랑해, 강하게. 혜린은 그의 가슴에 기대, 나도. 이 순간이 치유야 라고 답했다. 저녁 식사 중 사라가 미국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가 회복 중이야. 혜린 언니 사진 보고 좋아하셨어. 예쁜 애라고. 혜린의 눈이 촉촉해졌다. 정말 나도 만나고 싶어. 다음 날 혜린은 어머니를 병원에서 데려왔다. 집에서 마이클과 사라를 소개했다. 어머니의 표정이 처음엔 굳어 있었지만 사라의 밝은 인사에 풀렸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 많이 했어요. 건강 쾌차하세요. 사라가 꽃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어색하게 받으며 고마워. 앉아.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혜린 사랑해요. 문화 배우고 노력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자네들 보니 혜린이 행복해 보이네. 천천히 알아가자. 이 만남은 작은 치유의 시작이었다. 혜린은 어머니를 안으며 엄마 고마워. 나도 편견 있었어 라고 속삭였다. 치유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한 둘은 커플 상담을 받기로 했다. 상담소에서 상담사가 물었다. 무슨 문제로 오셨어요? 혜린이 먼저 말했다. 가족 반대, 문화 차이,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싸웠어요. 슬픔이 쌓였어요. 마이클이 덧붙였다. 미국에서의 차별 상처가 되살아났어요. 혜린 없인 못 살지만 그녀를 아프게 했어요. 상담사는 감정을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감사 일기 쓰세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요. 라고 조언했다. 둘은 공원으로 갔다. 마이클이 기타를 치며 노래 불렀다. 이 노래, 내 상처를 치유할게.
사랑해, 깊게. 캐리는 눈물 흘리며 너의 음악이 내 약이야 라고 답했다. 집으로 돌아와 감사 일기를 썼다. 캐린, 오늘 마이클의 진심에 감사해. 가족이 조금씩 변하는 게 기뻐. 마이클, 혜린의 미소에 감사. 사라 덕분에 가족이 가까워졌어. 이 습관은 매일 이어졌다. 사라가 머무는 동안 셋은 부산으로 여행 갔다. 해변에서 처음 만난 그 파라솔 아래 앉아 추억을 나눴다. 여기서 비 피할 때 내가 날 안아줬지. 캐린이 말했다. 마이클은 그녀를 끌어안고 그 순간부터 사랑했어. 이제 치유됐어 라고 속삭였다. 사라가 사진 찍으며 이제 우리 가족 사진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치유 과정에서 작은 갈등이 생겼다. 캐린의 회사에서 소문이 퍼져 상사가 불러 물었다. 외국인 남친, 업무에 지장 없게 해. 캐린은 화가 났지만 마이크에게 털어놓았다. 편견 때문에 힘들어. 마이클은 함께 이겨. 나도 학원에서 비슷한 일 있었어 라고 위로했다. 둘은 요가 클래스에 등록해 스트레스를 풀었다. 요가 중 캐린이 숨쉬기 연습처럼 감정 다스리자라고 말했다. 마이클은 내가 내 호흡이야. 사랑해, 영원히. 어머니와의 관계도 치유됐다. 어머니가 마이클을 초대해 한국 음식을 대접했다. 자네, 김치 먹어봐. 우리 문화야. 마이클은 맛있게 먹으며 맛있어요. 더 배울게요. 어머니는 웃었다. 캐린이 행복하면 돼. 이 만남 후 캐린은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엄마, 왜 처음에 반대했어? 어머니는 내 편견 때문이야. 미안해. 내 아빠도 후회해. 캐린은 안아주며 치유됐어. 사랑해, 엄마. 마이클의 가족도 화상통화로 참여했다. 그의 어머니가 혜린, 고마워. 마이클 행복해 보이네라고 말했다. 캐리는 어머님 건강하세요. 곧 만나요. 이 연결은 문화의 다리를 놓았다. 치유의 절정에서 둘은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식은 한국 미국 스타일로. 마이클이 제안했다. 캐리는 좋아. 우리 사랑은 치유의 증거야. 강렬한 포옹과 키스로 여정을 마무지었다. 사라가 이제 나도 치유됐어. 라고 웃었다. 이 여정은 상처를 보듬는 과정이었다. 가족의 변화, 상담의 도움, 서로의 사랑 표현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너 없인 안 돼. 사랑해, 마이클. 캐린의 말에 마이클이 나도. 영원한 치유야 라고 답했다. 앞날의 위기를 예감하며 그들은 더 단단해졌다. 치유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다. 마이클의 미국 전 여친 엘라가 서울에 나타났다. 그녀는 마이클의 학원으로 찾아와 마이클 소식 들었어. 사고 난 거. 걱정돼서 왔어 라고 말했다. 마이클은 당황했다. 엘라, 왜 여기에? 끝난 일이야. 하지만 엘라는 눈물을 흘리며 아직 너 사랑해. 과거 잊지 못했어. 돌아와. 마이클은 단호히 거절했다. 미안, 이제 혜린 있어. 행복해. 엘라는 그 한국 여자, 문화 다르잖아. 나처럼 이해 못할 거야 라고 쏘아붙였다. 이 소식을 사라가 혜린에게 전했다. 언니, 오빠 학원에 어떤 여자가 왔어. 미국 사람이래. 혜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누구? 마이클 말 안 했어. 그녀는 학원으로 달려갔다. 도착하자 엘라가 마이클과 대화 중이었다. 캐리는 문 밖에서 듣고 오해했다. 아직 사랑해. 나 속인 거야? 그녀가 소리치며 들어왔다. 마이클은 황급히 설명했다. 캐린, 오해야. 엘라가 일방적으로 온 거야. 끝났어. 엘라는 미소 지으며 마이클 솔직해져. 나랑 행복했잖아 라고 말했다. 캐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믿고 싶지만 과거 메시지 떠올라. 너 아직 그녀 사랑해? 분위기가 팽팽해졌다. 캐리는 울며 학원을 나갔다. 마이클이 쫓아가려 했지만
엘라가 막았다. 그녀랑 안 맞아. 나랑 돌아가. 마이클은 화를 내며 그만해. 사라, 도와. 사라가 엘라를 끌어냈다. 언니, 가요. 오빠 사랑은 혜린 언니야. 집으로 돌아온 혜린은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엄마, 마이클 전 여친 왔어. 오해지만 아파. 어머니는 위로했다. 믿어봐. 자네 착하던데. 하지만 혜린의 슬픔이 다시 되살아났다. 치유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위기야. 마이클은 혜린의 아파트로 달려갔다. 문을 두드리며 혜린, 열어, 설명할게. 혜린이 문을 열자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엘라 번호 차단할게. 너만 사랑해. 증명할게. 혜린은 소리쳤다. 어떻게 증명해? 회사 소문, 가족 반대. 이제 이 오해까지. 지쳤어. 마이크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 지쳐. 하지만 포기 안 해. 사랑해, 강하게. 내가 내 삶이야. 사라가 따라와 중재했다. 언니, 오빠 진심이야. 엘라가 거짓말 쳤어. 확인해봐. 하지만 위기는 고조됐다. 엘라가 혜린의 회사로 메시지를 보냈다. 혜린 씨, 마이클은 나랑 아직 연결돼 있어. 사진 봐. 첨부된 사진은 과거 사진이었다. 혜린은 충격받아 상사에게 병가를 냈다. 이게 뭐야? 배신. 그녀가 마이크에게 전화했다. 사진 봤어. 설명해. 마이클은 조작이야. 엘라가 과거 사진 보낸 거야. 믿어. 하지만 혜린은 믿지 못해.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무너졌다. 마이클은 사라와 함께 엘라를 찾아갔다. 호텔에서 만난 엘라는 왜 아직 사랑하니까 왔어? 라고 비아냥거렸다. 마이클은 화를 참으며 그만해. 혜린 상처받았어. 돌아가. 엘라는 안 돼. 너 나랑 행복할 거야 라고 고집했다. 사라가 녹음기를 켜고 증거 있어. 경찰 부를게라고 위협했다. 엘라는 당황하며 미안. 그냥 질투였어 라고 인정했다. 마이클은 녹음을 혜린에게 보냈다. 이제 증명됐어. 사랑해. 혜린은 녹음을 듣고 후회했다. 미안. 오해했어.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혜린의 아버지가 마이클을 불러 이 소동 때문에 혜린 아파. 그만둬라고 말했다. 마이클은 아버님 노력할게요. 혜린 없인 못 살아요. 아버지는 증명해봐라고 잘랐다. 이 모든 게 쌓여 혜린과 마이클은 절정의 대립을 했다. 너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야. 혜린이 소리쳤다. 마이클이 나도 하지만 사랑하니까 버텨라고 맞받았다.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혜린은 혼자 산책하며 고민했다. 믿어야 해. 치유의 여정이었는데 마이클은 사라의 도움으로 엘라를 공항으로 보냈다. 이제 끝이야. 위기의 한가운데서 둘은 재회했다. 혜린의 집 앞에서 마이클이 기다렸다. 혜린, 용서해. 사랑해, 영원히. 혜린은 울며 안겼다. 나도. 이 위기 넘기자. 하지만 엘라의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포기 안 해. 긴장감이 여전했다. 이 위기는 사랑을 시험했다. 오해, 배신, 가족의 압박이 그들을 흔들었지만 강렬한 사랑 표현이 희망을 주었다. 너만 있으면 돼. 마이클의 말에 혜린이 영원히라고 답했다. 혜린은 마이클을 찾아갔다. 집 앞에서 기다리던 마이클을 보자 눈물이 흘렀다. 마이클, 미안해. 오해했어. 엘라 때문에. 마이클은 그녀를 안아주며 나도 미안. 이제 끝났어. 사랑해, 강하게. 둘은 깊은 키스를 나눴다. 사라가 박수를 치며 축하해. 이제 행복할 차례야. 혜린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다. 들어와. 이야기 들었어. 자네들 고생 많았네.
어머니의 변화에 혜리는 감동받았다. 엄마, 고마워. 식탁에서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도 와서 마이클, 미안해. 내 진심 봤어. 축복할게. 엘라의 소동은 끝났다. 마이클은 그녀를 완전히 차단하고 혜린과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하자. 혜린은 미소 지으며 좋아. 바다에서. 사라가 나 들러리 할게. 라고 소리쳤다. 준비 과정에서 둘은 더 가까워졌다. 결혼식 장소로 부산 해변을 골랐다. 여기서 만났으니까. 마이클이 말했다. 혜린은 운명이야. 사랑해. 영원히. 회사 소문도 사그라들었다. 상사가 축하해. 내 디자인처럼 아름다운 사랑이네 라고 말했다. 결혼식 날 해변은 아름다웠다. 한국 한복과 미국 턱시도가 어우러진 의상, 김밥과 바비큐가 섞인 피로연. 마이클의 어머니가 화상으로 참여했다. 마이클이 말했다. 혜린, 너는 내 빛이야. 상처 치유해준 너 영원히 사랑할게. 혜린은 마이클, 너의 강인함에 감사해. 문화 넘어선 우리 사랑, 불멸이야. 반지를 교환하며 키스했다. 하객들의 박수 속에 무지개가 떴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바다에서 수영하며 웃었다. 이제 영원한 기쁨이야. 마이클이 속삭였다. 혜린은 너 덕분에 사랑해 깊게. 밤하늘 아래서 기타 연주와 춤. 사라가 메시지 보냈다. 즐겨, 가족 기다릴게. 귀국 후 둘은 서울에 집을 마련했다. 혜린의 디자인 스튜디오, 마이클의 학원 생활이 안정됐다.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어머니가 손주 기대되라고 장난쳤다. 시간이 지나 혜린은 임신 소식을 알렸다. 우리 아기, 마이클은 울며 안았다. 최고의 기쁨이야. 사랑해. 혜린은 너와 함께라면 모든 게 행복해. 이 이야기는 편견을 넘어선 사랑의 치유를 보여주었다. 상처의 여정 끝에 영원한 기쁨이 기다렸다. 영원히 함께. 둘의 서약처럼. 여기까지가 전부예요. 감동적이었나요? 이 이야기처럼 사랑과 치유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길 바래요.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감상, 공유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